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18학년도 대비 여러분들의 합격을 안내할 7, 8월 문제풀이 OT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문제라는 게 그렇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7, 8월 문제풀이 수업 왜 들어요, 여러분? 왜 듣습니까? 이걸 일단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7, 8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을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점검하는데 뭘 점검하냐면 나 잘 알아요. 선생님 저 잘 맞췄어요. 80점 만점에 70몇 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잘하죠? 이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류를 찾아내고 그걸 잘 점검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정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져가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7, 8월 문제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 전에도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눈길을 걸어갈 때 똑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어딜 보고 가야 돼요? 멀리 있는 목표물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내 발끝만 보고 걸어가면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25일까지 갈 때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11월 25일 날 80점 만점 중에서 진짜 높은 점수 받아보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풀이 반 할 때 문제 80점 만점에 여기서 70 몇 점 맞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기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80점 만점 중에 까락이 몇 점이에요? 83, 84, 32, 32점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쪽으로 그대로 가라는 법 또한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목표를 여기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로 잡았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많이 나타나겠죠. 틀리는 문제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틀린 문제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거기에 일희일비 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맞추면 좋고 틀리면 해가지고 틀리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멀리 가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고 수련의 과정이고 단련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점차 그것을 줄여갈 수 있을 텐데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계속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한 문제 틀렸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밑뿐만 바라보면 엉뚱한 데로 가요. 네, 이게 문제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나 혼자서 보는 시험이면 괜찮아요. 나 혼자서 하는 문제풀이고 나 혼자서 하는 점검 과정이면 그래도 덜 상처받고 자신감이 덜 떨어져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이거 얘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문제풀이를 하고 나니까 얘는 맞추고 나는 틀렸어요. 내가 공부 헛했나봐. 내가 공부 잘못하고 있나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 뚝 떨어져요. 의욕도 떨어지고 동기도 떨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엔 그 친구보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적으로.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나는 그 사람 뒤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틀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형의 사람이 있고 B형의 사람이 있어요. 각자 수준은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문제를 틀렸어요. 채워야 되는 위치는 여기까지인데 A라는 사람이 문제를 틀렸을 때 바라보고 있는 곳은 밑에를 바라봐요. B라는 사람이 틀렸을 때 바라보는 것은 위를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틀렸지만 이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다지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계속 밑에만 보고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주변을 막 붙잡고 다른 데서 뭐 좀 찾고 막 이러면서 버티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누가 위로 올라갈까요? 누가 위로 올라갈까요? 당연한 논리죠. B라는 사람이 위로 올라갑니다. 네. 임용시험 문제는 그래요. 100%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하는 말은 한마디 있어요. 아는 문제, 기출문제, 뭐 기초적인 문제, 60% 정도 수준의 문제, 실수 안 하고 틀릴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만 맞추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자꾸 주변을 보고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하느라고 그래요. 자신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을 7, 8월 달에 가진다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실수해서 틀린 문제를 최소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더 쉽게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9월달, 10월달에 가면 배웠던 거 또는 예상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또 뽑아오겠죠.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뭐 강사들은 그런 거 판단합니다. 파악합니다. 그렇죠? 출제위원들이 누가 들어갈지, 그분들이 무엇을 중요시 했는지, 그런 거 어떻게든 정보통 총 가동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냈던 문제, 관심 있어 하던 문제 끌어와서 내겠죠. 물론 그런 문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어요. 예전에 한 번은 그런 문제 냈다가 텐통 뒤통수 맞아본 적도 있어요. 예. 어찌됐든 그런 정보력은 강사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자신을 다지고 올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7, 8월 문제는, 문제풀이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와 걱정을 만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7, 8월에 대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었고 이 부족한 것을 극복한 내일의 나는 오늘과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가 나가 A형의 사람이었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바로 B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전혀 성장과 발전은 없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져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제 틀렸던 거, 오늘 틀렸던 거, 내일 안 틀리면 돼요. 어제 틀렸던 건 시험장 가서도 틀리고요. 오늘 틀리는 거 시험장 가서도 틀려요. 오늘 맞춘 거 시험장 가서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맞출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틀린 건 맞추기 어려워요.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또 틀려요. 시험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문제풀이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 문제풀이를 2번 했어요. 2회에 걸쳐서. 한 번은 기출문제를 똑같은 지문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변형된,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에 언급되어진 지문의 내용을 답으로 해서 변형해서 문제를 냈고요. 또 하나는 기출문제의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하나는 너무 기출문제를 다루었던 내용을 또 반복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문제를 2회에 걸친 문제를 내면서 좀 문제가 좀 반복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너무 양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은 게 기출문제 원래 어떤 포인트를 잡았던 것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똑같이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미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하셨던 거니까 기출문제와 동형의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을 기출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했던 사고, 이런 사고의 과정들을 좀 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 동형의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또는 뭐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제 성격상 문제를 비비 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연결지어서 답하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 이 상황에 찾아서 문제 내세요. 적용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알고 나면
뭐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이런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려웠는데 막상 알고 나면 쉬운 그런 것들. 그리고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덜어드리고자 여러분들 서브노트, 그러니까 뭐 양식의 구애를 빼고요. 그냥 자료를 오늘 출제된 문제들과 관련 자료를 묶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물론 책에 있는 자료들 이렇게 다 짜집게서 정리된 자료지만 답과 그 관련된 자료의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 오늘 안에 문제 풀이하시고 오늘 내일 주말까지 뭐를 끝내야 돼요? 오답 정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끝내세요. 그러니까 이 한 30페이지, 그러니까 양면으로 하면 16페이지, 1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문제풀이를 내면서 정말 중요했던 내용이었으니까 그 문제는 무조건 내 걸로 만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틀 만에 내 걸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점검을 하고 그 외의 문제들은 그 다음 주에 좀 시간을 내셔서 점검을 하시고 또 그 다음 주 커리큘럼에 맞춰서 또 예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주차는 교육과정이에요. 우리가 교육과정 전반을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교육 탐구로부터 시작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80호까지. 그러니까 80호, 74호하고 똑같아요. 80호는 부칙만 더 들어간 것 뿐이니까 74호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 다음 주차에는 이제 교수 이론하고 그 다음에 수업 방식 스타일 모형 들어가는 거고요. 3주차 때는 사철학 들어가고요. 4주차 때는 스포츠 사회학, 심리학, 그 다음에 역학, 생리학, 측정평가 이런 순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순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거 뭐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되고 뭐 시험도 예전에 비해서 또 한 주 정도 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커질 수도 있겠지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한테만 빨라진 거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빨라진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바닥을 보고 뒤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를 보고 가는 사람, 즉 추억에 쌓여서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뭐 지금 불안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사람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물속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입만 버둥버둥 내리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팔을 젓고 다리를 휘저어서 수영을 하면 살아남아요. 그럼 내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2017년 11월 25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면 돼요. 지금도 충분히 선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형 문제, B형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A형 문제, A형 문제 14번에 요거는 수정하시고요. 일반적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2개를 동시에 다 하겠습니다. 따로 시간 안 나누고 문제풀이 반이니까 지금은 시간이 15분 경과됐으니까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까지 A형과 B형을 동시에 할게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하되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은 조용히 나가셔서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떠들거나 전화통화하더라도 복도에 나가서 큰 소리 떠들면 퇴장시켜버릴 거예요. 옐로카드, 레드카드 들여서 퇴장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도에서도 좀 조용히 하셔서 다른 선생님들 12시 15분까지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좀 일찍 끝나서 식사하러 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